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양정숙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개인적 정을 나눈 동지를 고발하는 자리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는 사고, 공은 공입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실수를 핑계로 후보 검증 부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양 당선자 같은 경우는 또 재심을 신청했더라고요. 이 제명 결정에 대해서. 그런데 제명 결정 오늘 내려진다고 하는데 하루 전에 이미 고발을 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요즘 자주 나오는 말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게 된다. 예.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정당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저희가 겪고 있어요. 예.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자기 소속당에서 제명을 시키고 당 고발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제까지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정치부 출입기자를 올라오셨는데 없었잖아요. 제가 출입하는 동안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례 없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고발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양정숙 당선인이 네네. 지난 총선 때도 공천을 받았고 19번이어서 이제 비례대표 당선을 못했지만 네네. 또 이번에도 이번에 당선이 되는 순위에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인권위원회 차관급이 비상근 상임위원을 또 이렇게 하게 됐고. 예.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또 챙겨주고 했기 때문에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혜택이 있었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특별하게 말이 없어요. 물론 예. 대변인 이름으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면은 다른 고통회 같은 경우는 책임 소지가 따를 법도 한데 이제 그거 않고 이렇게 막 고발을 해버리고 그러거든요. 일종의 꼬리 잘리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 양정숙 당선자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게 보니까 시민당과 KBS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했더라고요. 부동산 관련된 의혹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녹취록이라든가 발언이라든가 부동산의 정보들을 이제 개인정보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유례가 없는 전례 없는 이런 대응 방식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양정숙 당선인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법조인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법조인스러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소명을 다했다라고 주장하시고 계시고 더군다나 법률적인 쟁점으로 갔을 때는 소송에서 또 이길 수도 있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또 본인이 이제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2번이나 나왔고 민주당 인사로서 다방면에 이제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감각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 본인이 소속된 당 또는 본인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인의 신분까지 만들어준 당을 고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향후의 정치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당하다는 평가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내 명예를 지키겠다라는 일념으로 이런 고발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서 이 다툼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다툼을 조정 중재할 수 있는 건 결국 민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진 의원들이 좀 서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서로 고발을 취하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야말로 현 여당하고 양정숙 당선자가 이전 투구를 하는 듯한 모습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참 눈에 띄었던 게 양정숙 당선자에 대해서 이 고발장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 공동명의로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 이 양정숙 당선자의 반응을 봤더니 이제 시민당을 고소를 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도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난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의논한 뒤에 거치 결정했다 이런 취지와 또 맥이 닿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없어올 곳이 민주당밖에 없죠. 예. 이성정당이 시민당을 통해서 비례대표에 당선됐지만 예. 시민당에서 먼저 제명을 했기 때문에 예. 시민당한테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한 건 없고요. 예. 근데 민주당을 자기가 비난했다. 만약 양정숙 당선자가 비난했다. 그것은
더욱 더 정치적 감이 얻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읍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라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를 2번이나 내줬고, 예. 또 인권위에도 넣어줬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줬는데, 설령 이해찬 대표 명의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치더라도, 예. 양 당선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뭐 이렇게 뭐 반발이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참 그래도 나라가 좋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여당이라면 다른 건으로 협박을 하거나 또 이렇게 막 이합적인 모습으로 혼자 자연스럽게 사퇴하도록 만들었을 텐데, 이렇게 이전 투구 막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서로 양쪽에서 고발전을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네. 양정숙 당선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양 당선자가 송구하다고 했던 민주당 입장은 어떨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도 뭐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전해 듣는 본인의 입장은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발을 통해서 본인의 죄가 없음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는 본인이 스스로 공직자 신분을 내려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정숙 당선자를 놓고 뭐 각종 논란에 휩싸인 여당 뭐 이 부분도 빨리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21대 국회를 이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3파전으로 벌어지고 있죠. 3명의 후보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협상은 역시 김태년이 잘한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해줍니다. 자기 정치에는 조금 약하지만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저 김태년 이번에 한번 밀어주십시오. 임명직 당직은 친노 친문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배제, 때로는 양보하면서 하지 못했지만 무엇보다 당정청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미리 결정한 것을 통보받고 그 사후에 승인하고 용인하는 그런 당정청 관계는 안 됩니다. 국민께 줄 서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마한 3사람, 이 가운데 김태년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문계다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이재명 지사와 가까웠던 비주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좀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친문 세력들이 친문과 비문의 대결에 있어서 그것에 영향력을 받을지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 개파에 대한 어떤 색깔이 옅어졌는지 여부를 가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뭐 여권은 뭐 다수당도 아니고 압도적인 자석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원내대표 선거도 굉장히 차분하게 예, 그리고 차분하게 서로 이제 비방이나 이런 거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초선들,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온 초선들이 누구를 밀어줄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네요. 초선 의원 비율이 42%, 이 사람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